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커튼을 엽니다. 창밖을 봅니다. 그냥 잠시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요. 생각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냥 멍한 시간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특별한 일도 없고 급한 일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이 시간에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누가 했던 말 하나, 어디서 들었던 문장 하나가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들인데 요즘 자꾸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시간이 많아져서일까요? 아니면 이제야 그 말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서일까요? 어젯밤에도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그땐 그 말을 몰랐을까 하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30이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야.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혼자가 아닌데. 가족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바쁜 하루하루가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이 넘은 지금은요. 그 말이 조금씩 이해됩니다. 혼자라는 게 외롭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도 창밖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땐 몰랐을까?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이런 건 아니겠지. 누구에게나 늦게 이해하게 된 말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젊을 땐 이해 못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말이요. 그런 말들이 우리 인생엔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급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경험한 것들을 조용히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혹시 듣다가 당신 인생에도 겹치는 말이 있다면요. 잠시 그 시절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말들은 나이가 들어서야 이해되는 걸까? 왜 젊었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들이 지금은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그땐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30살 때 제게는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남편을 챙기고 부모님을 모시고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요.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됐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으면 바로 잠들었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건넨 말 하나쯤은 그냥 귓전으로 스쳐 지나갔던 거죠.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그렇게 대답하고는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볼 시간도 없었고요.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각자 살아갑니다. 남편은 제 옆에 있지만 각자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가끔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냥 멍하니 있거나요. 그럴 때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던 말들이요.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은 말들이요.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외롭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도 결국 내 마음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아픈 건 누구도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다는 뜻이었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아무리 설명해도 완전히 전달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가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다 모여 있어도 왠지 혼자인 것 같은 순간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요. 그럴 때 문득 그 말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구나. 슬프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느낌입니다. 혼자라는 게 나쁜 건 아니구나. 그냥 그런 거구나. 그렇게 조용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은 아는 말이요.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나이 들어서 다시 생각나는 말이요. 저는 그런 말들이 요즘 참 많아졌습니다. 하나씩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해집니다. 후회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늦게 알아서 생긴 그런 묵직한 감정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입니다. 오늘은 그런 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말들이요. 젊을 땐 그냥 스쳐 지나갔던 문장들인데 이제는 가끔 마음을 건드리는 말들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풀어놓겠습니다. 혹시 듣다가 당신 마음과 닮은 말 하나쯤 있다면요. 잠시 멈춰서 그 시절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서운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집니다.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중학생이었고 저는 매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요.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힘들지 않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일이니까, 이게 엄마 역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그렇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제가 얼마나 서운한지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게 가장 서운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게 가장 외로웠습니다. 말해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게 가장 답답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말을 줄였습니다. 말해봤자 이해 못할 테니까요. 말해봤자 더 서운해질 테니까요. 그냥 혼자 삼켰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외롭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던 시간이요. 혼자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시간이요. 그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덜 아파.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기대를 하지 말라고? 그럼 뭐하러 같이 사는 건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가족에게 기대하는 게 욕심인 건가요? 그렇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더 서운했던 거니까요. 이 정도는 알아줄 거야. 이 정도는 해줄 거야. 그런 기대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걸 몰랐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게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처받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자주 울었습니다. 밤에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워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누구에게도요. 그냥 혼자 견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누군가에게라도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은 척, 행복한 척,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40대 후반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아팠고 소화가 안 됐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요? 저는 괜찮은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몸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땐 그걸 몰랐습니다. 계속 참으면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몸은 더 아팠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오래 남는다. 그 말도 그땐 이해 못했습니다. 말이 뭐 그리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말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요. 남편이 했던 말 하나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원래 그런 거야.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냥 지나가듯 한 말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말투, 그 표정, 그 순간의 느낌까지요. 다 기억납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던진 말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거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저 제 상처만 생각했습니다. 제 서운함만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쁘게 살면서도 외로웠고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혼자였습니다. 말을 해도 전달되지 않았고요. 웃어도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견디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나중에 이렇게 이해될 줄은요.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덜 아프다는 말도요. 말 한마디가 오래 남는다는 말도요. 참았던 감정은 결국 몸이 먼저 안다는 말도요. 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살아보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조금 덜 아프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일상을 살았습니다. 누가 물으면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밥을 해야 했고, 청소를 해야 했고, 빨래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마음은 무너져도 몸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게 그 시절 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힘들지 않아? 그런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힘들어. 나 외로워. 그런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삼켰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혼자 견뎠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도 혼자였습니다. 가족이 다 모여 밥을 먹어도 마음은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보고 아이들은 서로 이야기하고요. 저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요. 가끔 말을 걸어봤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말하면 다들 잠깐 듣는 척 하다가 다시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어차피 관심 없을 테니까요.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게 익숙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따로였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인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습니다.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깰까봐 숨도 조심스럽게 쉬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울다가 어느새 잠들곤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났습니다. 어제 운 것 같지 않은 얼굴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밥 차리고 커피 내리고 아이들 깨우고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친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지내? 하고 물으면 응, 잘 지내 하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속마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힘들어, 사실은 외로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도 자기 삶이 바쁠 텐데 제 하소연을 들어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사는데 나만 유난 떤다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며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웃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외로웠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자 차를 마시면서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참았던 감정은 결국 몸이 먼저 한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감정을 참으면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두통이 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두통이었습니다. 소화가 안 됐습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중간에 자꾸 깼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픈 건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 봐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제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괜찮다고 아무리 말해도 몸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그동안 참았던 거구나. 몸이 제 마음을 대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제 그만 쉬라고요. 몸이 먼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집안일이 쌓이고 가족들이 불편해할 테니까요.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아픈 것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요. 그렇게 또 몇 년을 버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 그런 말 한마디가 저를 조금이라도 위로해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거라고,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거라고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식탁에 앉아도 마음은 혼자였습니다. 제 감정을 제대로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눠봤자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해도 마음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약한 사람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고립된 채로 살았던 시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그렇게 살았습니다. 혼자 참으며, 혼자 견디며, 혼자 울며요. 그 시간이 참 길고 어두웠습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씩 천천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순간이었습니다. 50대 후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지나가겠지. 어떤 깨달음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스치듯 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 지나간다. 예전에 누군가 했던 말입니다. 그땐 위로가 안 됐습니다. 지금이 힘든데 나중에 지나간다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낙엽을 보면서 문득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지나간다는 게 사라진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순간도 언젠가는 추억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해도 예전만큼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예전만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예전처럼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바쁘겠지,
자기 인생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관대해졌습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때 참았을까? 그런 자책을 조금 덜 하게 됐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몸이, 침묵이 저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아프고 쉬고 걷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간들이 저를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구나. 아주 행복하지는 않지만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만족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괜찮으면 됐습니다. 아주 좋지 않아도 그냥 견딜만 하면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몸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두통이 줄어들었습니다. 잠도 조금 더 잘 오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밤새 뒤척이지 않았습니다. 소화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예전처럼 속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마음이 조금 편해지니 몸도 따라서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마음과 몸은 연결돼 있구나. 참았던 감정은 결국 몸이 먼저 안다는 말이 맞았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30살 때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젊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행복했을까? 사진 속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처럼요.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외로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때의 제가 조금 안쓰러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데도 힘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나에게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이해해주지 못해서요. 미안했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나도 나중에 이렇게 볼까? 60이 넘은 지금의 내가 70이 되면요. 그때 지금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때도 열심히 살았구나. 그때도 나름 최선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괜찮은 거겠죠.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요.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는 추억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야.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덜 아파. 다 지나가. 그 말들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젊었을 땐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가슴으로 알게 됐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살아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알게 된 거겠죠. 그게 당연한 거겠죠.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외로웠을 겁니다. 말없이 앉아 있는 게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냥 편안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각자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전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크게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그대로고, 아이들도 그대로고, 제 상황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제 삶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버거워졌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요. 그 몇 년 동안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관대하고, 더 조용한 사람이요. 그게 나이 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요. 조금씩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거구나.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알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60이 되고 나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놓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건 기대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이해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연락하길 기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상처받았습니다. 서운해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제 기대였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그런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제 기대가 문제였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건 제 기대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걸 기대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관심, 이해요. 그런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계속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없는 걸 있기를 바랐으니까요. 안 되는 걸 되기를 바랐으니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만나고 자기 일상을 살았습니다.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주 연락하길 바랐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길 바랐습니다. 명절에는 꼭 모이길 바랐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연락이 뜸하면 서운했습니다. 주말에 안 오면 섭섭했습니다. 명절에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제 기대였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바랐던 거였습니다.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제가 힘들 때 먼저 알아채 주길 바랐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까지 다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운해했습니다. 왜 나만 신경 쓰는 걸까? 왜 나만 먼저 연락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제 기대였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안 해줘. 이 말도 예전엔 이해 못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왜 내가 나를 챙겨야 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정말 아무도 대신 안 해줍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견뎌야 합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쉬어야 합니다.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자식, 남편, 부모님을 먼저 챙겼습니다. 제 몸은 나중에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아파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쑤셨습니다.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그때 좀 쉴 걸, 그때 좀 챙길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건 희생하는 엄마라는 이미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산다. 그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희생이 아니라 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원망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할 수도 없고 아이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로 한 거니까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많이 생긴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가족을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좋은 엄마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은 훌륭한 엄마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인정받으려고 산 게 아니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 마음이 편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살았습니다. 남들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제 마음은 뒤로 밀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60이 넘어서야 이걸 깨닫습니다. 참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게 다행입니다. 모르고 살았으면 계속 똑같이 살았을 테니까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남은 시간이라도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야. 아이들은 바쁜 사람들이야. 친구들도 각자 삶이 있어.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운할 일이 줄어듭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조금만 해줘도 고마워집니다. 그게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저를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남을 챙기기 전에 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내가 괜찮아야 남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돌볼 수 있으니까요. 쉴 땐 쉬고, 아플 땐 참지 않고, 힘들 땐 도움을 청하고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거라 놓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다시 붙잡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연습을요. 기대를 버리는 연습을요. 나를 먼저 보는 연습을요.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팠습니다. 이해한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인다고 외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쪽은 아팠습니다. 여전히 서운한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용서해, 이해해, 받아들여.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어느 날 혼자 앉아 있다가 울었습니다.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그냥 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그런 후회가 또 밀려왔습니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해와 수용이 항상 편한 건 아니구나. 알아도 여전히 아플 수 있구나. 받아들여도 여전히 외로울 수 있구나.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책에서는 쉽게 말합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는다고 정말 편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수용한다고 정말 평화로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어도 가끔 외로웠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서운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남편을 보면 가끔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왜 제 마음을 모르는지요. 알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서 연락이 없으면 여전히 섭섭했습니다. 바쁘다는 걸 아는데도, 각자 삶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요. 그래도 가끔은 먼저 연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욕심인 걸 알면서도요. 친구들과 만나도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웃고 이야기해도 진짜 속마음은 나누지 못했습니다. 다들 잘 지낸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 지낸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런 순간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나아진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또 어려웠습니다. 저는 완벽한 수용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이해했어. 이제 괜찮아.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해해도 여전히 아프고요. 받아들여도 여전히 서운하고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생각나고요.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완전히 괜찮아질까? 언제쯤 이 아픔이 완전히 사라질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지는 날은 안 올 수도 있겠구나. 이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완벽하게 괜찮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니까요. 아파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수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진짜 수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다른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상처를 극복하고 완벽하게 회복된 사람이요. 그래야 잘 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아파도 괜찮다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약해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저처럼 60이 넘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운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아플 때가 있어.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서운할 때가 있어.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하게 느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여전히 아파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됐습니다. 하루하루를요. 가끔 우는 날도 있고, 가끔 웃는 날도 있고요. 가끔 외로운 날도 있고, 가끔 괜찮은 날도 있고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픔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외로우면 외로움을 느끼려고 합니다. 숨기지 않고 참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려고 합니다. 그게 저한테 필요한 거였습니다. 완벽한 치유가 아니라 솔직한 인정이요. 깔끔한 해결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였습니다. 60이 넘어서야 배운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초연해진다고 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평화로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다만 그걸 받아들이는 법을 조금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아파도 괜찮다고, 외로워도 괜찮다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법을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나이 드는 거였습니다. 초연해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이해하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모르고 살았으면 계속 완벽해지려고 애썼을 테니까요. 계속 강해지려고 애썼을 테니까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도 되고 약해도 되고 흔들려도 됩니다. 그냥 사람이니까요.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60이 넘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다. 이 말을 요즘 정말 자주 합니다. 젊었을 때 어른들이 하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알게 돼.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뭘 알게 된다는 거지? 그냥 건성으로 듣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정말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느냐고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합니다. 혼자라는 게 외롭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결국 내 마음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아픈 건 아무도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다는 뜻이었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아무리 설명해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30살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 무슨 혼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가족이 옆에 있어도 내 아픔은 내가 견뎌야 한다는 걸요. 친구와 대화해도 내 마음 전부를 전달할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혼자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덜 아프다. 이 말도 이제야 이해됩니다. 기대를 버리라는 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상대방도 그 사람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대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대를 버리면 관계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기대를 내려놓아야 관계가 편해진다는 걸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그걸 이해하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다 지나간다. 이 말도 이제는 위로가 됩니다. 지나간다는 게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추억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40대 때 힘들었을 때 누군가 이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중에 지나간다는 게 무슨 위로가 되냐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정말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간 일입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안 해준다. 이 말은 정말 뼈아프게 이해됩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결국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내가 쉬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쉬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도 결국 내가 견뎌야 합니다. 그걸 이제야 압니다. 젊었을 때는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내 몸은 나중에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챙기려고 했을 때는 이미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오래 남는다. 이 말도 60이 넘어서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기억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말투, 그 표정, 그 순간의 느낌까지요. 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조심합니다. 쉽게 던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가 던진 말이 누군가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으니까요. 참았던 감정은 결국 몸이 먼저 안다. 이 말은 제 몸이 증명했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이요. 모두 제가 억눌렀던 감정들이었습니다. 몸은 마음보다 정직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아무리 말해도 몸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쌓였다가 결국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서야 이 말이 이해됐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너무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슬프면 울고, 화나면 표현하고, 힘들면 말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 이 말도 이제야 와닿습니다. 60이 넘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50대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이미 늦었는데.
그래서 시작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더 빨랐습니다. 그때 시작했으면 지금쯤 많이 했을 텐데요.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은 해보려고 합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잘 산 인생은 남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 마음이 편하면 그게 잘 산 인생입니다. 남들 눈에 멋져 보이는 삶보다 제가 후회 없는 삶이 진짜 잘 산 인생입니다. 그걸 60이 넘어서야 진짜로 이해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부러워했지만 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잘 산 인생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만족하는 인생이 잘 산 인생이구나. 그걸 이해하는데도 60년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말들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가슴으로, 온몸으로 압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알아갈수록 더 복잡해진다. 예전엔 모든 게 단순했습니다. 흑백처럼 명확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이요.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좋은 것 안에도 나쁜 게 섞여 있고요. 옳은 것 같아도 그르기도 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걸 살아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복잡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어른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이 들면 알게 된다고요. 정말 나이가 들어야 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험해야만 이해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깨닫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젊었을 때 미리 알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면요. 살아보면요. 그때 이 말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 그때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겁니다. 저처럼요. 60이 넘어서 깨달은 이 말들이 제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크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덜 아프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야 알게 된 이 말들을 앞으로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끔 떠올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모르고 살았으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테니까요. 계속 같은 방식으로 힘들게 살았을 테니까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남은 인생은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젊은 시절에 저를 만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 30살 무렵의 저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
그때의 저는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요.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시절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애쓰지 마.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그게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40대의 저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놔도 괜찮아. 그때의 저는 너무 많은 걸 기대했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요. 그 기대가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도 괜찮아. 그게 더 편한 거야. 50대의 저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를 조금 더 챙겨. 그때의 저는 여전히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제 몸은 항상 뒤로 밀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상했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나를 챙겨야 남도 챙길 수 있어. 내 몸을 좀 더 아껴. 그리고 지금 60이 넘은 저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잘 살아왔어.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견뎠습니다. 후회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마. 넌 충분히 잘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조금 다르게 살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후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후회하고,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을 조금 더 챙기세요.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세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보세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워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도 또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게, 부족하게, 때로는 흔들리면서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60이 넘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이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이요.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요. 하지만 지금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로 살아도 됩니다. 그게 편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당신으로 살아가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풀어놓은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래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끔 문득 이 말 하나쯤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 말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도 가끔 제게 그 말을 해줍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후회가 밀려올 때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 그렇게 말해주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게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부족했어도, 실수했어도요. 그래도 최선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세요. 스스로에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게, 부족하게, 때로는 실수하면서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저는 이제 많은 걸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심도, 후회도요. 전부 다 내려놓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편해졌습니다. 당신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무거운 것들을요. 오래 붙잡고 있던 것들을요.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60이 넘어서 배운 게 있다면 이겁니다. 내려놓는 법을요. 받아들이는 법을요. 편하게 사는 법을요.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워서 다행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배우게 될 겁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결국 배우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 인생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또 하루를 살아가실 겁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을요. 당신의 하루하루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라는 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조용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요. 천천히, 조용히 각자의 속도로요. 그게 인생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느려도요. 그냥 살아가는 거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도요. 저도요. 우리 모두요. 충분합니다.